자, 공사 착공이 2020년 4월에 했습니다. 일반 분양은 2021년 6월에 했습니다. 13개월 연재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계약서에 보면 이게 이정무 그 부조합장이 자료에 들어있는 자기가 낸 자료입니다. 자, 조합원은 착공 신고일 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산 추첨을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거 원칙으로 하되 어쩌고 저쩌고 돼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도급이는 건축법 제1조에 의한 착공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러니까 부조합장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우선 계약서 20조, 21조 어디에 보더라도 반드시 해당 시점까지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분양지연 금융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20조, 21조에 이렇게 60일 이내에 네가 계약을 해.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착공일 30일 이내에 아파트 분양 승인을 받아야 돼 있었지. 분양이 몇 개월 늦어진다 해서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뒤에 분양을 하든 입주할 때 후분양을 하든 공사비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은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근데 이때 왜 이 분양이 1년 3개월 지연됐죠? 2020년 4월 원래는 어느 조합이든 보통 착공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착공하고 1개월 이내에 분양 승인 받고 또 1개월 이내에 분양을 합니다. 보통. 모든 대한민국의 재건축업 조합의 계약서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합만 이런 게 아닙니다. 100이면 100 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응? 자, 그런데 100이면 100 다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양 안 했죠? 이때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피하고 분양하려고 그랬더니 4,891만 원을 분양을 하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받고 분양 심의를 다시 받아서 분양을 하느라고 이때 13개월 지연했죠. 이래서 저희는 500억 이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4,891만 원을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서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500억 이상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는 공사비를 1년 3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공사비를 제때 못 받았으니까 100 몇십억을 이자로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이거는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조합이 다 주고 있습니다. 자, 계약서에는 그 조항만 있는 게 하고 제8조가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는 계약 금액의 변동. 물가 변동이 생기면 계약 금액 변동을 하라고 이게 다른 조항에 8조에는 있습니다. 도급위는 13조, 9조, 19조 내지 21조에 의한 재사업 일정, 재사업 일정이라면 이주 완료, 관리처분 계획, 분양, 조합원 분양 신청, 일반 분양 계약 등을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원래 계약서에 있는 일정대로 분양을 책임지고 너는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다시 규정을 해놨습니다. 또 아까 착공 기준은 2019년 1월 기준이다. 단 착공일이 조정될 경우 제7조 1항 공사금액에 지연된 기간 상당의 기획재정부 발표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변경 조정하며 착공 기준 시점은 실착공 기준으로 한다. 이게 뭐겠어요? 이때 2019년 1월에 착공 기준으로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착공이 늦어지면 이 정부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공사비를 변경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착공 기준 시점은 실착공일,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실착공일까지는 물가 상승을 인정하라는 건데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정무 부조합장은 계약상 물가 상승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자, 여기 보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정무 부조합장의 최종 답변입니다. 8월 20일 날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공사 삼성 기사는 삼성 공문에서 시공범위 공사계약 체결 이래를 확정한 사업 시행
인가 및 설계 도서 기준으로 확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 시의 인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사업 설계 변경이나 공사 규모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 공사 변경 및 공사금액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범위가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확정된 사업 시행 인가 도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설계 변경, 공사금액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최종 사업 시행 인가 기준으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준공 시까지 이 내용입니다. 특화 공사비를 무제한 추가하여 수차례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해도 현재 6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해도 공사비 증액은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공문에다가 보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삼성의 2,250억이든 삼성의 2,540억이든 니네는 입주할 때까지 최종 사업 시행 변경 완료 때까지 그 모든 변경 완료된 공사를 해야 되지만 공사비는 10원도 늘릴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계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응?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공사 계약 조건 제2조 문제의 조항이 이겁니다. 공사의 범위는 도급인의 사업 대상 부지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관청이 최종 인가한 사업 계획서상의 아파트, 상가, 부대 복리시설 등의 건축으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계약서의 공사 범위라는 게 최종 인가한 사업 시행 계획서. 그러니까 최종 인가가 뭐냐? 준공할 때까지 지금도 이번에 사업 시행 변경하자면 6차를 하고 있지만 7차, 8차 내년 준공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변경한 그 아파트 상가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총을 다 포함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 매입인가. 근데 이게 우리 조합만 이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조합의 계약서에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공사 계약을 하는데 야 1차 사업 시행일 때까지만 하고 우리는 빠진다 이런 계약이 없죠. 공사 범위는 당연히 최종 입주할 때까지를 공사 범위로 이렇게 제2조에서는 정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뒤에 자세한 제5조에 또 공사 범위 나오죠. 제5조에. 아니 제2조에 공사 범위가 있는데 제5조 왜 나올까요? 이렇게 전체는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 해놓고 세부적인 공사 범위의 내용은 바뀌게 되면 이렇게 별도 조항으로 있습니다. 이때 다시 비용이 수반되니까 비용 부담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협의하여 변경 내용에 따른다. 아까 부조합장은 너는 최종 인가 때까지 입주할 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 받은 변경한 내용을 너는 공사비 증거 없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2조야. 이게 이 조항 때문에 나는 공사비 인정을 못 해줘. 인상 못 해줘. 한데 그건 무식한 소리죠. 5조에 이렇게 이제는 사업 시행 변경이 생기면 그때마다 변경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1조 공사 금액의 조정. 공사 금액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게 또 별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37조의 공사 금액을 이때는 조정해야 한다. 어떤 때? 제29조에 의한 공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29조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도급인의 공사 변경이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 본계약 체결 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해야 되고요.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 현장의 상태가 불일치하거나 불분명 오류가 있을 때 설계 변경, 그러면 당연히 이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급인의 기책 사유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달성해서 사업 시행 변경하는 경우, 현장 여건상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현장 여건이 뭐예요?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특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연약 집안 때문에 이런 모든 지금 사업 시행 변경과 6번 하는데 전부 다 조합이 변경을 한 거지 시공사의 요청에서 변경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공사의 변경을 해야 되죠. 그래서 6번의 공사를 변경했어요. 6번의 사업 시행 인가를 변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29조에 이렇게 해서 공사를 변경하게 되면 31조 공사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 이게 29조입니다. 해야 돼요. 아까 2조는 원론적인 얘기해 놓은 거고, 사업시행 변경이 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5조하고 제31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도급원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거, 이거 당연히 공사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아니 이생무 조합장, 부조합장 한 번 2조에 이렇게 있으니까 못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 다 이게 거의 표준 정관, 계약서예요. 표준 계약서 다 똑같아요. 응? 자, 이래서 삼성이 공사 중단이 가능한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공사 중단하면 과연 누가 잘못한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사 중단 가능합니다. 공사 중단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그 다음에 이 공사 중단은 법적으로 분명히 조합 잘못입니다. 이건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돼서 삼성이 공사 중단 딱 되는 순간 그야말로 조합은 삼성이 원하는 대로 2,560억이 아니고 3,000억이든 4,000억이든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블록 우리가 발주처고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한 블록 배째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삼성이 어떻게 공사 계약을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삼성하고 공사 계약서입니다. 18조. 여기 보면 제42조 사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 징구를 위한 관리처분 변경총회 개최가 지연된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체거하고 그 기간이 전과해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반 사업경비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사업경비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공사비가 이렇게 왕창 늘어났어. 분양 수입이 줄었어. 그래서 관리처분 변경이, 공사비 변경이 필요해. 공사 어떤 조건의 변경이 필요해. 그러려면 관리처분 변경 청구를 해야 돼. 근데 1개월 이내에 관리처분 안 해줘. 그러면 재반 사업경비 대여에 대해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계약서에 돼 있어요. 자, 2조 본 조항에 의해서 세여금의 지급 중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삼성은 재공사 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공사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히 못 박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부조합장처럼 공사비 2천 몇백을 달랐는데 10원도 못 줘. 자, 그런데 삼성은 분명히 이거는 추가 부담금 징구를 위한 공사비 늘어나니까 당장에 관리처분 변경 총회 공사비 2천억 늘려달라고 관리처분 변경해. 너네 조합원들한테 뭐 1억씩 추가 부담시키는 관리처분 변경을 1개월 내에 해줘. 그런데 최고를 하고 안 해줘? 그러면 이 2조에 의해서 재반 사업 대여를 중지를 해. 그리고 바로 공사 중단 조치에 법적으로 퍼펙트합니다. 이건 나머지는 이제 조합이 잘못한 거죠. 아까 그 다음에 제42조 사업 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 도급인의 채무액이 총 수입이 초과될 경우 공사 범위를 조정하여 제7조 1항의 공사 금액을 가함할 수 있다. 도급인은 부가금, 추가부담, 부가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관 및 조합원 계약에 명기해야 된다. 아까 이거 보세요. 여기 42조 사항에 따른 부가금 징구를 위한 관리처분 변경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 이거 42조 2항이 뭐냐면 사업 경비 증가예요. 공사비가 증가도 사업 경비 증가입니다. 그래서 소급인의 채무액이 총수입을 초과될 경우 공사 범위를 그러니까 공사비를 올려주든지 공사를 일부 범위를 조정해서 공사를 이건 안 해도 돼. 우리가 직접 할게. 그래서 그 금액만큼 공사비를 빼주든지 공사 범위에서 빼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돼요. 이 42조 사항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하기 위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하라고 하는데 1개월 내에 안 하면 사업경비 대여를 중지하고 사업경비 대여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삼성은 재공사 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도 대한민국 거의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어느 조합이든 이 조항은 다 있습니다. 이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사비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정을 못 해주고 계속 끌어버린다면 삼성은 이렇게 최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공사 중단한다면 법적으로 삼성이 잘못이 없고 모든 바가지는 조합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의 이 법적으로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의 해지하고 해지는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에 정한 협의를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고도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삼성, 이 수급인 삼성은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 도급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약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 삼성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자, 도급인,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서에 있는 공사비 협상 자체를 하고 공사비를 10원도 못 줘서 배째라 해버린다. 당연히 이걸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천억 손해보고 삼성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객관적으로 뻔해. 기타 도급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어. 계약 조건이 뭐예요? 아까 이렇게 얼마든지 공사비를 인상하도록 해야 되는 이 조합권을 완전히 다 이정무 부조합장이 배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계약의 해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아까 더 내가 얘기했던 게 설령 시공사가 잘못해도요. 계약서 36조 지체상금이 뭐냐면 수급은 정당한 사유 없어. 구조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 지체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분명히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단 지체상금 총액은 공사대금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하되 뭐 주거환경정비법 제52 규정에 의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삼성이 그래 아무 이유 없이 삼성이 그냥 그 공사 중단했어. 3년, 4년, 5년 중단했어. 그러나 삼성이 조합에 물어내야 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100분의 3이기 때문에 1조 1200억의 100분의 3은 총 336억 원만 물어주면 됩니다. 자, 삼성이 2천억 계속 공사를 이대로 하면 2천억, 3천억 손해본다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처럼 공사 중단해버리고 공사비 3천억 알려주면 내가 300억 내에서 5년, 6년 끌다가 300억 물어줄게. 이건 극단적인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기 전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법적으로 조합 잘못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걸 물 리가 없죠. 자, 결론입니다. 9월 29일 날 총회가 무산돼요. 무산이라는 게 가처분이 비대위가 만약 이겨버렸어. 그래서 사업시행 변경 결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이 불발됐어. 그 다음에 이정무 조합장 해임이 또 총회는 됐는데 이정무 조합장 해임이 부결됐어. 자, 그리 되면 조합장과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무 씨가 발의한 총회가 만약에 통과가 됐어. 또 이 두 개는 이정무 조합장도 해임이 됐고 이 총회도 정상적으로 개최돼서 업체도 선정되고 사업시행 변경안도 결의가 됐는데 세 번째로 이정무 조합장이 아까 뭐 펜트하우스를 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18평을 뺏어버리는 그런 총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어버렸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되면 앞에 충분히 설명됐듯이 삼성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조합 잘못입니다. 자, 이리 되면 이제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발생하고 이렇게 삼성이 공사 중단 2개월, 3개월, 4개월 하면 조합은 사정을 합니다. 삼성한테.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2,540억이 아니고 3천억, 4천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지연되는 것도 6개월, 1년 연장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통사정을 하면 삼성이 그때는 둔촌주공처럼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겁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사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자, 이리 되면 준공 입주 지연되고요. 등기 지연되고 일반 분양자 손해배상 엄청나게 하고 조합원은 수억 원씩 분담금 폭탄을 맞습니다. 자, 그러면